오히려 체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좀 상담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제 앞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운동 컨설팅을 해주세요. 저는 만 35세 성인 남성 러너입니다. 여러 관점에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만에 또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나가서 11km 뛰고 와서 낮잠 좀 자고 일어나서 이제 영상을 켰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날씨가 엄청나게 추웠어요.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웠던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트레드밀 뛰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딱 헬스장 갔는데 웬걸 갑자기 휴무인 거예요. 다시 집에 와서 복장을 좀 두껍게 입고서 나가서 11km 가볍게 뛰고 왔습니다. 사실 요새는 빠르게 뛰지 않고 되게 가볍게만 뛰고 있거든요. 약간 조깅 페이스 느낌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요새 이상하게 체력이 좀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몸이 좀 무겁고 달리기 할 때 체력이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가 작년 6월에부터 러닝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는 애플워치로 측정이 된 유산소 피트니스 추정치만 보더라도 꾸준히 올라갔었거든요. 12월까지는. 그랬는데 이상하게 12월부터 오락가락 하다가 지난달 말 들어서부터 몸이 좀 무리가 있다 싶으면서 수치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훈련량을 늘렸음에도 이게 오히려 독이 된 건지 체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상담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갈 건데 상담해 주실 선생님은 사실 제 앞에 계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챗GPT를 통해서 좀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난달에 회사에서 하는 AI 워크샵 같은 걸 통해서 AI 교육을 아주 짧게 받았는데 그러면서 GPT 1개월 유료로 한번 구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활용을 해보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 제가 업무에도 지금 엄청나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거를 제 훈련하는 데도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챗GPT 이게 유료 버전이거든요. 미니가 아니고. 그래서 이 버전을 써서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면은 지금 제가 쓰는 방식은 그냥 채팅들이 있기도 하고 이거는 스팟성으로 그냥 하나하나씩 물어봤던 거고, 이렇게 제가 꾸준하게 쓰려고 하는 건 프로젝트로 넣어놨습니다. 보시면 일상에는 모임 아이디어 방이라고 제 친구들 만날 때 모임 아이디어 짤 때 좀 참고를 하려고 이렇게 넣어놨고, 하나는 운동 질문 방, 이 방을 이제 활용을 할 건데 제가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할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자취 질문 방 이런 건데 이거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서 지난번에 뭐 가죽 컨디셔너 이런 거 좀 물어보느라 썼는데 이런 질문들을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건강 질문 방 이런 것도 썼고요. 맥주랑 하이볼 중에 뭐가 더 몸에 안 좋냐 이런 거 물어봤었습니다. 술은 먹고 싶은데 몸에는 또 안 좋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한번 걱정해서 물어봤었고, 영어 공부 방 이런 것도 해서 매일 오후 6시 30분에 GPT가 저한테 토픽을 하나 주고 제가 답변을 하면 정정을 해주는 식으로 한 10분 정도만 해보려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그 밖에 업무에서도 제가 또 물어볼 곳이 애매할 때 GPT를 통해서 물어보려고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각설하고 이제 다시 러닝 얘기로 해볼게요. 저의 운동 질문방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몸이 좀 무거워서, 이때도 몸이 무거웠던 거죠. 그래서 지금 누워있어 별로야? 라고 하니까 차분하게 쉬는 것도 좋다 라고 해서 고마운 얘기를 하고 내일 운동 가야겠다, 다음에 또 얘기하자고 했는데 이러고 사실 운동을 갔어요. 그래서 운동 가서 헬스 했었는데 이게 또 독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써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운동 컨설팅을 해주세요. 저는 9년째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만 35세 성인 남성 러너입니다. 작년 6월부터 꾸준히 러닝을 하고 있어요. 월별 러닝 거리는 2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 러닝 기록이 처음 반년간 꾸준히 좋아지더니 최근 2개월 동안은 정치되다가 오히려 최근에는 몸이 무겁고 체력이 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유산소 피트니스 추정 수치가 처음에는 꾸준히 오르더니 47.5까지 올랐다가 최근에는 46.6까지 떨어졌어요. 훈련량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어떤 요인 때문에 어떻게 체력이 다시 떨어졌는지 알려주세요. 훈련 습관, 식습관, 생활 패턴 등 여러 관점에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GPT 선생님께서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훈련 습관 관련 요인, 과부하 누적, 오버트레이닝,
동일한 훈련량을 유지했다면 몸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고강도 훈련을 주 2회 이상 진행했다면 회복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체기에 집어든 후에도 훈련량을 조절하지 않고 유지했다면 오히려 체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겠네요. 제가 꾸준히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제 몸이 견디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항상 위에도 얘기했지만 쉬어도 좋다라고 하지만 강박적으로 좀 하는 편이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조정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 트레이닝 변화 부족. 같은 훈련 패턴을 오래 지속하면 적응이 완료되어 성장이 멈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정한 페이스로 달리는 것보다 페이스 변화를 주고 언덕 훈련, 근력 운동을 추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평지를 뛰었고 인터벌도 트레드밀을 통해서만 했고 야외에서는 실행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러닝의 근력 운동 부족, 근력 피로 회복이 어렵고 장거리 러닝으로 인해 코어 및 하지 근력 저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어가 약해지면 힘이 빠질 수 있다. 이것도 비슷한 얘기네요. 이건 훈련 습관 관련된 얘기였고, 다음으로 식습관 관련 요인. 탄수화물, 단백질 부족, 러닝은 글리코겐 저장량이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섭취량이 줄어든 경우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력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애매하긴 합니다. 제가 요새 오히려 예전보다 식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제 건강관리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서도 했었는데 그때보다 오히려 저녁에 쌀밥을 같이 먹어주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에겐 맞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철분, 마그네슘 부족. 철분을 잃게 된다. 땀을 통해서. 빈혈 증상.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피로 회복이 더딜 수 있다. 채소, 견과류, 살코기, 계란 섭취가 줄었다면 의심해 볼 수 있다. 사실 말했다시피 식사는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계란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고 있는데 이 마그네슘 부족은 좀 눈여겨볼 만하네요. 제가 마그네슘이 따로 섭취를 안 하고 있다가 때마침 어제부터 새롭게 복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잠을 못 자는 것도 있어서 그것도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복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수분, 전해질 균형. 수분 섭취가 줄었거나 전해질 균형이 깨진 경우. 전 땀을 많이 흘리고 물은 매일 항상 2리터 정도 마시고 있어서 이것도 애매하긴 하네요. 다음으로 생활 패턴 관련 요인. 수면 부족.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이거나 수면의 질이 나빠지면 체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면 패턴이 불규칙했다면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번에 명절 되면서 제가 잠이 굉장히 불규칙한 패턴으로 잤었거든요. 친구들 만나서 새벽 4시까지 논 적도 있었고 술도 항상 마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명절 동안 생활 습관을 다 망가뜨려서 이번 주 다시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일주일 내내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 몸이 자야 될 때 졸리지 않고 밤에 꼭 깨고 해야 될 일이 생각나고 하니까 잠에 깊이 못 들고 많이 불규칙하게 자서 수면 부족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유념해서 다음 주면은 이제 몸이 또 좀 적응을 해서 내일이면 다시 또 출근하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다음, 스트레스 증가. 개인적인 이유로 스트레스가 증가했다면 코르티졸 수치 상승으로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지난달, 이번 달 업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런저런 스파성 일이 많이 생겨서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알게 모르게 받게 되더라고요. 제 성격상 또 걱정이 많고 불안감이 많다 보니까 이게 퇴근하고도 살짝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걱정이 항상 있었고 그런 부분이 또 작용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몸무게 변화. 체중이 증가하면 피로가 누적될 수 있다. 몸무게 변화는 사실 1kg 정도만 늘었기 때문에 크게 관련은 없고요. 이에 대해서 해결책도 제시를 해줍니다. 훈련 같은 경우 훈련을 2주간 40%로 줄여라. 회복 기간을 가지고 어려운 훈련은 주 1회만 진행하고 나머지는 편안한 조깅 위주로 조정을 해라. 근력 운동을 추가해라. 맞는 말입니다. 다음, 식단 개선. 탄수화물 섭취량 증가, 철분 보충제, 물 섭취량. 맞습니다. 생활 패턴 개선. 수면 7시간 이상 확보, 취침 전 30분 동안 스마트폰 활용 줄이기, 스트레스 관리, 체중 변화 체크. 이렇게 해서 솔루션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결과적으로 과부하, 회복 부족, 영양소 결핍이다 라고 하니 이것을 개선하면 1개월 안에 체력이 회복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월 말에 32km 고구려 마라톤 참가를 할 거니까 그때까지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마일리지를 200km까지 채우진 못할 것 같고 좀 조절을 해서 훈련량을 좀 줄여야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 쉬는 건 아니고 근력 운동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헬스장도 제가 격일로 꾸준히 가고 있는데 헬스장 하고 러닝 트레드밀 하고 다음날 러닝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냥 한번 근력 운동 자체만 했을 때는 과부하가 오는 느낌은 없었으니까 근력 운동으로만 2주 동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아예 안 할 순 없고 조깅 하듯이 러닝은 평소에 50% 정도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단 개선은 마그네슘을 이제 섭취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부분을 지속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탄수화물 섭취가 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밥을 잘 먹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 패턴 개선, 이 부분은 제가 잠을 자려고 해도 못 자는 거라 제 힘으로 어떻게 하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명절 지나고 이제 일주일 지났으니까 다시 어느 정도 좀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면은 좀 열심히 일찍, 평소보다 좀 더 일찍 침상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고 최대한 잘 자게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해서 상태를 좀 개선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기계와 잘 지내는 타입이니까 대답을 해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2주간 훈련량을 조절하겠습니다. 평소보다 적은 운동을 하고 체력 회복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체 근력 운동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습관에서는 탄수화물 섭취를 늘리고 마그네슘을 섭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습관도 최근에 연휴가 있어서 생활 패턴이 깨졌었는데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GPT가 좋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2주 동안 몸 상태를 체크를 하면서 피로감이 줄어드는지,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지, 근력 운동이 러닝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을 해보라고 하네요. 이제 몸 상태 얘기를 했으니 앞으로의 훈련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2주 후에 다시 훈련을 할 때 훈련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안에 풀코스 마라톤 3시간 40분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프 코스는 1시간 45분, 10km는 46분 40초에 완주했었습니다. 현재 기록으로 볼 때 목표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5개월 뒤에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 단위, 월 단위 훈련 스케줄로 알려주세요. 오, 굉장히 좋은 답변이 왔습니다. 첫 번째, 목표 분석. 3시간 40분 마라톤 가능할까? 현재 기록으로 예상을 해보면 풀코스 예측은 하프 마라톤 기록을 기준으로 2.2배에서 3배를 적용하면 예상 기록이 나온다고 하네요. 예상 기록은 그래서 3시간 50분에서 3시간 55분이라고 합니다. 현재 기록으로는 3시간 40분은 힘들고 좀 더 훈련을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5개월의 훈련 계획을 짜줬어요. 오, 굉장한데 일단 이번 달은 건너뛰고 다음 달부터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본 지구력 강화, 마라톤 페이스 적응, 롱런 강화, 레이스 전략 훈련, 테이퍼링. 상세 5개월 플랜, 주간 거리를 50에서 60km로 늘리고 페이스 적응을 하랍니다. 휴식 하루 하고 이지런 10km, 인터벌 트레이닝 400m 8에서 10회, 이지런과 하체 근력, 템포런 12km, 하프 마라톤 페이스로, 롱런 천천히, 이지런, 휴식. 오, 좋은 방식입니다. 3, 4개월 차부터는 30km 이상에 적응을 하고 페이스 유지 능력을 키우라고 하네요. 이때도 이지런, 휴식하고 이지런, 인터벌, 이때는 좀 늘어나서 하체 근력과 이지런, 마라톤 페이스런. 오, 힘든데? 롱런, 이지런. 대체적으로 좀 천천히 하다가 강하게 훈련하는 걸 2번씩은 넣어주네요. 인터벌과 마라톤 페이스런. 그리고 마지막 5개월 차 체력 회복과 체력 최적화. 대회 3부 전에는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체력 관리를 하는 거네요. 이거는 나중에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 팁, 에너지 관리, 탄수화물 보충 습관화, 부상 예방, 스트레칭, 레이스 페이스에 익숙해져라, 510에서 515 페이스, 그리고 수면과 회복 관리, 수면 잘해야 되고 충분히 영양을 섭취해라. 확실히 이 정도 준비는 해줘야 되네요. 훈련을 잘 따라가면 5개월 후 3시간 40분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힘이 되는 멘트까지. 좋은 선생님이네요, 진짜로. 이걸 봤으니까 지금 2월이잖아요. 3, 4, 5, 6, 7월? 좀 더 이것보다 여유롭게 해도 되긴 하겠다. 5개월이라고 했지만 더 여유롭게 해도 될 것 같고, 그래도 전반적인 틀은 이거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좋죠? 여러분들도 한번 GPT 선생님과 한번 훈련을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쉬겠습니다. 영상 만들고. 감사합니다. 안녕.